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도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 잔잔한 물결 같은 목소리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한번 바로 들어봐야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오늘 이야기는 사람이 좀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이야기는 제 친구가 들려줘서 가져올 수 있게 됐는데요. 네. 바로 시작해보자면, 시기는 한 5, 6년 정도 된 이야기고요. 예. 이때 당시 20대 중후반에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똘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나칠 정도로 평범한 외모도 키도 학력도 능력도 평범한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똘비는 똘비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똘비가 놀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아버지 밑에서 며칠 일하고 그 돈으로 또 놀고 돈 떨어지면 다시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군 전역을 하고 계속 쭉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똘비가 한 통의 연락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대학교 동기의 연락이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동기 모이기로 했는데 너도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안 본 지 좀 되기도 했고 한번 나가볼까 해서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한 5-6명 정도 올 줄 알았대요. 근데 나가보니까 10명이 좀 넘게 와 있더래요. 그래서 동기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1층 주점이었는데 똘비가 앉은 자리는 뒤편으로 통창이었대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는데 한 30분쯤 있었을까? 벤츠 차량이 창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빨간불 반짝이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그래서 빨간불 받으면서 누구야? 이러고 있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인 준성이가 거기서 내리더래요. 준성이가 들어와서 동기들하고 얘기도 하고 막 놀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째 좀 준성이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서 똘비는 허세도 좀 있고 관심 받는 걸 좀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분위기가 그쪽으로 좀 몰리니까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일이 있어서 좀 먼저 가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담배를 피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봤더니 그 친구도 동기였던 거예요. 그 친구를 영희라고 해볼게요. 영희가 똘비를 보더니 똘비야 뭐야 벌써 가는 거야?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건데 벌써 가 좀만 더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거기 정말 있고 싶지가 않았대요. 그 준성이 한 명 때문에. 가봐야겠다고 미안하다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려는데 영희가 핸드폰을 주면서 똘비야 너 핸드폰 번호 바뀌었더라 이러더니 번호를 찍어달라고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찍고 통화를 누르고 그리고 핸드폰 돌려준 다음에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하게 된 거죠. 근데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긴 한데 열등감을 느끼는 거를 본인은 열등감이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쟤는 벤츠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이게 좀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면서 집에 왔는데 시간이 며칠 지났는데 영희한테 연락은 안 왔고 그냥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어느 날 알 것 없이. 근데 영희한테 카톡이 오더래요. 며칠 뒤의 상황인데 뭐 잘 들어갔냐? 그날 잘 들어갔어? 이렇게 카톡이 오더래요. 네. 그래서 잘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날 바쁜 일 있던 것 같던데 뭐 일은 잘 해결된 거야? 이래서 일도 잘 해결됐어 이렇게 하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를 받았더니 똘비야 나야 이 얘기를 하더니 영인 거예요. 지금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카톡 치기가 좀 불편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치 뭐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면 위험하지 이렇게 답을 하는데 영희도 차가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위축감이 들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지 하고 있는데 영희가 똘비야 혹시 영화 좋아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영화? 영화 좋아하지? 답을 했더니 영희가 그럼 이번 주말에 뭐해? 영화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영화 보자 좋아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토요일 뭐 11시에 보자 어디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날이 돼서 똘비가 약속 장소로 한 20분 먼저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쯤 남았을 때 영희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네. 받았더니 똘비야 어디야? 이렇게 묻길래 나 지금 도착했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희가 나 지금 다 왔어. 좀만 기다려. 이러더니 끊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영희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데 영희한테 영희야 여기 이렇게 하려던 순간에 영희 뒤에 남자 한 명이 따라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봤더니 그때 그 준성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대1 데이트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놀자는 거였나? 약간 좌절감이 든 거죠. 그래서 좀 기분이 상해 있는데 준성이가 들어오더니 똘비한테 되게 좀 친한 척을 하면서 야씨 너 왜 그때 먼저 갔어? 뒤질래? 막 이러면서 좀 친한 척을 하더래요. 근데 똘비는 준성이랑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대학교 다닐 때도 영희랑도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친한 척을 하니까 기분이 좀 언짢죠. 사실 기분도 안 좋은데 준성이 때문에. 그렇게 셋이 앉아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영희가 야 우리 영화 1시간 남았는데 점심 먹고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밥집을 갔대요. 국밥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준성이가 똘비한테 근데 뭐 무슨 일 하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지금 그냥 아버지 따라서 현장 몇 개 그냥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뭐가 안 돼? 이렇게 물었더니 나 지금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혼자 하기 좀 벅차가지고 너 괜찮으면 좀 같이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영희는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준성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지금 개인 렌트카 이걸 하고 있는데 돈은 꽤 돼. 너가 생각 있으면 같이 할래? 이렇게 묻더래요. 얼마나 버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첫 달에는 한 6, 700 정도 벌었지? 이러더래요.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핸드폰 은행 어플 있잖아요. 그런 거 돈. 거기서 돈 들어온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매달 적을 땐 600, 많으면 정말 1000이 넘는 그 돈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너 월급으로 받고 있는 거야? 야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같이 할래?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건데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영희가 오는 걸 보고 야 이따가 영희 가면은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더 놀다가 영희가 집에 가고 준성이랑 똘비랑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똘비가 준성이한테 물어본 거죠. 야 근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 개인 렌트카가 이게 불법이야. 그렇지. 불법인데 사실 뭐 걸려봤자 벌금이나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고 그거 받고 돈 이 정도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불법인데 해도 되나?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준성이가 그냥 갖다 주고 반납 받아오고 이 일만 하면은 돈 이렇게 못 받는데 나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직접 말로 하는 건 좀 그렇고 내가 어차피 이따가 반납 하나 받으러 갈 게 있는데 그때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녁을 먹고 커피 한잔 하다가 시간이 됐나 봐요. 준성이가 야 가자 하더니 준성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한 곳은 어떤 그 큰 공원의 주차장이었는데 거기로 갔더니 벤틀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벤틀리 차량이 한 대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저건가 하고 갔는데 차를 세우고 준성이하고 똘비하고 같이 내려서 그 앞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벤틀리 운전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열쇠를 준성이한테 건네주면서 잘 이용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밀린 사람이 본인보다 어려 보이더래요. 한 2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는 굉장히 어려 보였대요. 저런 사람들이 벤틀리를 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성이가 차는 뭐 이상 없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조수석 쪽으로 쓱 들어가더니 펜다 있잖아요. 펜다하고 그 문 쪽을 뭔가로 쓱 긁더래요. 그러니까 기스가 싹 나죠. 그러더니 멀리 좀 가고 있는 그 고객을 불러 세운 거예요, 준성이가. 저기 고객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 고객이 온 거죠. 여기 기스가 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스 없었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당황을 한 거죠, 고객도. 준성이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진짜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발뺌을 하더래요. 당연히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그러겠죠. 근데 준성이가 지금 계약 사항도 있고 이거 개인 렌트라서 보험도 안 돼요. 이거 수리비 못 주시면은 저희는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겁박 아닌 겁박을 좀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내일 센터에 넣을 건데 청구서 나오면은 전달 주겠다. 그 돈만 좀 할부라도 좋으니까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일단은 청구서 보고 이제 생각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준성이가 똘비한테 자기 차 키를 주고 본인은 그 벤틀리를 타고 주소 어디를 불러주더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운전을 해서 갔더니 작은 사고가 하나 있는 공터였는데 거기 딱 갔더니 고급 차량들이 한 10대 이렇게 막 있더래요. 롤스로이스니 뭐 에스턴 마틴이니 이런 고급 차들이 이렇게 예. 싹 있는데 거기 벤틀리 자리에 주차를 하더니 내려서 똘비가 물은 거죠. 야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물었더니 야 내가 미쳤다고 진짜 긁었겠냐? 하더니 주머니에서 뭐 스프레이 같은 거 하나 꺼내더니 그 스크래치를 냈던데 칙칙 뿌리더래요. 그리고는 손으로 이렇게 싹 미는데 그 스크래치가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를 친 거죠. 네. 진짜 스크래치를 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더니 내가 미쳤다고 진짜 그러겠냐고. 그러더니 노트북을 꺼내서 자 한번 보자 벤틀리가 어딨더라 하면서 뭔가 막 트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셋업에서 나오는 견적서 있잖아요. 그거더래요. 그래서 견적 내용이랑 이런 걸 수정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펜다랑 문짝이면은 얼마 정도 넣으면 되나 하더니 한 몇백만 원 이렇게 가볍게 넣고 그거를 고객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당장 보낸 건 아니고 이걸 보낼 거다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사기 아니야? 물으니까 당연히 사기지. 근데 이렇게 해야 나처럼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준성이가 어떻게 오늘 보니까 어때? 할래 말래? 이게 혼자 하려면은 차도 갖고 가면 안 되고 제약이 많아서 같이 하려는 건데 같이 할래 말래?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 자리에서. 아 돈을 생각하면 또 하고 싶고 불법이라기에는 좀 죄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음날부터 이제 준성이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좀 배운 거예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실제로 한 500만 원 상당의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독일 명차죠. 비자 차량을 뽑고 그렇게 펑펑 쓰면서 다닌 거예요. 돈을. 그런 시기에 제 친구하고 똘비는 손절을 해서 그 똘비의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됐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똘비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3개월 정도 똘비가 돈 잘 벌고 막 하다가 의문도 모르고 잘린 거예요. 차고에 갔더니 차는 한 대도 없고 준성이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잘렸다고 표현하긴 좀 뭐한데 그냥 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있는데 지금 차를 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중고차라지만 지금 비싼 차를 질러놨는데 매달 돈을 내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영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영희가 똘비야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하고 주고받다가 똘비가 본인 사정을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지금 준성이랑 일하다가 갑자기 준성이가 좀 사라져가지고 막막하다. 차 이거 돈도 내야 되고 하는데 네.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영희가 너 할 거 없으면은 내 일 좀 도와줄래? 이렇게 묻더래요. 무슨 일인데? 물었더니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물류 좀 옮겨주는 일인데 뭐 일주일에 한 2-3건인데 페이는 괜찮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배송이라고? 그러니까 멀진 않고 해봐야 수도권에서 도는데 한 번 운전하면 2시간 내로 왕복된다. 페이는 최소 50 이러더래요. 한 번에. 근데 일이 매일 있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있을 거야. 똘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50씩 일주일에 2번만 다녀도 한 달에 400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영희가 말한 대로 나갔대요. 거기는 좀 외진 공터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스타렉스 승합차 가는 데 있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조수석에 영희가 타 있고 똘비가 운전석에 탄 거죠. 그러니까 영희가 있지 박스 보이지? 해서 뒤를 보니까 박스가 몇 개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 창고에 옮겨주면 되는 건데 주소는 여기 하면서 포스트잇을 한 장 주더래요. 주소를 봤더니 이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갖다 주면 되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설명해 주려고 나온 거고 다음부터 카톡으로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배송 마치면은 돈은 들어갈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희는 간 거예요. 똘비가 이거만 갖다 주면 돈이 된다니까 첫날 배송을 하고 영희한테 전화를 해서 배송 마쳤는데 차는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원래 있던 데 갖다 놓고 차키는 그냥 차 안에 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공터에 차를 갖다 놓고 똘비 본인은 퇴근을 한 거죠. 아침 시간이 좀 다가오는 새벽이었는데 아침 시간, 점심시간 좀 지나고 계좌로 정말 돈이 들어온 거예요. 5-6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와 이거 한 번에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다. 이것만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도 생각보다 많더래요. 일주일에 2-3번이라고 했는데 3-4번일 때도 있고 뭐 한 주는 평일 내내 다닌 적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괜찮게 꽤 벌려서 이거만 계속해도 되겠다 하다가 2달 정도 했을 때 문득 그 박스가 뭔지 궁금하더래요. 그냥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다가 박스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봤더니 전자담배 있잖아요.
전자담배 카트리지가 이렇게 들어있더래요, 많이. 그래서 뭐 불법적인 그런 건 아니구나. 근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이렇게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텐데,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더 일을 하고 영희한테 연락을 받고 어느 날 다를 것 없이 그 공터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포스트잇에 원래 주소만 적혀 있었는데 오늘이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그동안 고생했어. 끝나고 밥이라도 먹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구나. 이제 또 뭔 일 하지?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배송은 해야 되니까 그 주소로 운전을 하고 갔대요. 가서 창고였는데 창고 문이 쓱 열려 있더래요, 거기가. 그래서 이걸 안에 넣어놔야 되나? 박스를 들고 창고 안쪽으로 가려는데 그 창고 안에서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으로 넣으면 되나요? 물었더니 뭐 똘비씨 맞으시죠? 이러더래요. 그래서 맞는데 왜요? 물었더니 지금 똘비씨 만유 유통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나온 두세 명이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는데 똘비는 사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잖아요. 분명히 전자담배 카트리지고 나는 마약을 운송한 적이 없는데 이 상태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네. 조사를 받다 보니까 알고 보니 여태까지 그 배송을 했던 전자담배는 안에 성분이 포함된 그런 카트리지였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르고 배송을 막 다니고 있다가 마지막 배송이라고 한 게 영희가 아무래도 꼬리 자르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희랑 준성이 얘기를 했대요, 경찰한테. 나는 여태까지 준성이랑 영희의 얘기를 듣고 이대로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몰랐다. 근데 그 경찰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영희랑 준성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귀신처럼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뭐 억울하다고 하긴 좀 뭐한데 모든 혐의를 덤탱이 써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그 얘기를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네. 교도소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근데 나중에 대학 동기들 중에 한 명한테 얘기를 들은 바로는 개인 렌트만 한 건 아니었고 준성이가 사실 그 일을 몇 달 하면서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 총판인지 뭐 실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도 같이 병행을 했고 완전 그냥 불법에 그냥 찌들었네. 네, 그거를 똘비도 도와서 했고 심지어는 그 이든 카트리지 있잖아요. 네. 그 전자담배도 똘비나 준성이나 둘 다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똘비는 그냥 이 얘기를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얘 했어.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던 거죠, 똘비는. 그래서 이건 사실 좀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업자득이고. 네, 자업자득이고 준성이가 이 모든 걸 다 주도해서 한 일이었고 사실 준성이랑 영희는 사귀는 사이였는데 영희는 준성이를 좀 도와서 똘비를 깨어냈던 거고 네.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서 준성이가 좀 위험해졌을 때 덤탱이를 씌울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네. 그게 똘비가 된 건데 그 대학교 동기 모임에서 준성이를 보면서 좀 배아파했던 모습을 보고 쟤를 타겟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똘비를 타겟으로 삼았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실 좀 공포스러운 이야기와는 좀 거리가 있는데 아니, 그래도 사람이 좀 무서운 이야기라서 뭔가 지금 진수아래님께서 전달을 해주신 내용 자체는 누군가가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애초에 쟤를 타겟으로 해서 제 인생을 무너뜨려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불법적인 거지만 이런 식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업자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내 주변에서 그런다면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 똘비라는 친구를 알거든요. 이 친구가 이런 쪽으로 빠진다고 생각은 못 해봤고 네. 친구가 허세 그리고 뭐 열등감 이런 거만 좀 넘쳤지 이게 좀 불법적인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친구거든요, 사실. 예.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에 빠졌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 눈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잠시 잠깐 그 판단을 잘못했을 때 네. 사람이 진짜 어떤 식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네. 진수바래님께서 또 잔잔하게 섬뜩하게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저거는 뭐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 알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말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정말 계획해서 다가왔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들으니까 다 보이는 거지, 만약에 진짜 좀 친했던 애다, 아니면 뭐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로 진수바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진수바리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진수바리님,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진수바리,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현장 소장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10몇 년 전쯤, 2010년 초반대쯤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시기에 중기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똘비라는 분이 계셨는데, 중기 업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중장비 있잖아요. 그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배차를 뭐 꽂아주고 아니면 자기가 일을 나간다던가 하는 그런 사무실을 말하는 건데,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을 주로 사용하고 프리랜서 기사분들 배차 다 나가고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나가서 일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의뢰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한 10살, 20살 이내로 좀 많아 보이는 남성분이셨는데, 개인 사유지인데 건물을 하나 철거하려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여기가 똘비가 사는 지역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도 아닌데 굳이 이쪽으로 전화를 왜 했을까 하는데, 그건 뭐 신경 쓸 바가 아니고 작업이 최소 한 2주에서 3주 정도 잡혀 있다고 해서 그 정도면 큰 돈이 되잖아요. 쉬는 날 없이. 그래서 거리가 좀 있음에도, 원래 거리가 있으면은 뭐 경비니 뭐니 하면서 돈이 다 빠져가지고 멀리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작업이 좀 긴 작업이고 하니까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작업 시작 전날 먼저 가가지고 모텔 방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폐건물을 한번 둘러보러 간 거예요. 그 건물이 돌벽으로 외벽이 쳐져 있고 그 안에 3층짜리 이제 폐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자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을 한 거죠. 포크레인을 몰고 갔는데, 땅 주인이 어떤 한 분하고 나와서 그 건물을 보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인사하고 오늘 작업하러 왔다 이야기하니까, 똘비가 이 건물 오늘 철거할 건데 지금 뭐 여기 부산스러워가지고 한 1시간 정도만 있다가 시작하겠다 이러더니, 원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던 분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계속. 근데 뭔가 다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땅 주인 말고 다른 분이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더래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되는가 했는데 땅 주인이 이제 작업 시작하면 된다. 네. 똘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똘비가 근데 이거 저 혼자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은 거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게 다른 장비도 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땅 주인이 앞에 포크레인을 한 3-4대 정도를 불렀는데 3대 다 이상한 것만 갖고 와가지고 다 뭐 시동도 꺼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일단 장비 수배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오늘 혼자 좀 작업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혼자 못할 건 없으니까 네. 어차피 2-3주 작업이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땅 주인은 뭐 자기 일 좀 보고 온다면서 자리를 비운 거예요. 똘비가 그 장소에 혼자 남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 건물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붐 이라고 하죠. 포크레인 팔 그렇게 갑자기 휙 돌질 않아. 어디 부분은 뿌레카라고 하는데 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부실 때 쓰는 장비예요. 포크레인 팔에다는 그걸로 탈탈탈탈 때리는 건데, 아무리 때려도 기스가 안 나더래요. 거기에 그 콘크리트에 짜증이 나가지고 똘비가 직접 건물 내부로 들어간 거예요. 막 둘러봤는데도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왜 그러나 하면서 작업을 어쨌든 계속 하기는 했는데, 작업이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그날은 끝이 났대요. 그 다음날 둘째 날 나왔는데 그냥 인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3-4분 정도 나와서 그냥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더래요.
폐 가구나 뭐 이런 거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혼자 하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땅 주인이 어디부터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건물 철거를 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악 소리가 나더니 뭐야 하고 봤더니 그 인부 중에 한 명이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저래 하는데 다른 사람이 좀 있다가 손가락을 찧은 거예요. 또 한 명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계속 이런 작은 사고가 계속 이어지니까 불안하더래요. 똘비도. 그래서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3층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3층 천장을 먼저 까야 되는데 까다가 안 돼가지고 기둥을 때리기로 했대요. 똘비가 기둥을 뿌레카로 막 때리고 있는데 그 옥상에 뭐가 이상한 게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는데 잘 안 보이더래요. 그 앞에 창문이 좀 지저분해서. 근데 포크레인이 앞 창문을 열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앞 창문을 열었대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작은 돌멩이 하나가 똘비 얼굴로 팍 날아든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탁 까진 거예요. 그래서 좀만 잘못 맞았으면 눈이 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으악 하면서 포크레인 안으로 들어와서 막 감싸고 있는데 피가 나더래요. 그래도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대충 지혈하고 밴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작업을 시작해서 그날도 지지부진하게 그날도 작업을 마무리했대요. 네. 셋째 날 작업 나가기가 싫더래요. 거기 현장을 이틀 연속 지금 작업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설렁설렁 나갔대요. 평소엔 좀 일찍 나갔는데 시간 맞춰서 나간 거죠.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현장에. 원래 땅 주인이나 감리나 누가 있어야 지시를 하고 그 일을 할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포크레인에 앉아서 기다렸대요 가만히.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고 그래서 땅 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시간이 쭉 간 거예요. 혼자 남아서. 그러다가 점심시간까지 연락이 안 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점심시간에 그냥 퇴근을 한 거예요. 숙소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땅 주인한테 한 3, 4시쯤에 연락이 왔대요. 미안하다. 오늘 당집을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여기 땅 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내일 무당분하고 같이 갈 거다. 그러니까 내일 좀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겠다 일단은 얘기를 하고 다음날 넷째 날이죠. 작업을 하러 포크레인 몰고 갔는데 그 땅 주인하고 웬 무복을 입은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무당인가? 하고 천천히 가가지고 옆에서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쳐죽일 육실할 새끼 악마 새끼를 불러놨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쳤더니 무당이 똘비를 쓱 보더래요. 포크레인이에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작업 며칠째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오늘이 4일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아이고 용케 살아있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긴가 하는데 무당이 그 땅 주인을 보더니 이거 내가 할 순 있는데 자신 없고 이거 반반이라고 나 목숨 걸기 싫으니까 이거 그냥 땅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땅 주인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이런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데 무당은 돌아가고 똘비한테 와가지고 일단 여기 4일치 정산해 줄 테니까 한 1, 2주 정도 내가 최대한 빠르게 다시 정리해서 여기 현장으로 올 수 있게 하겠다. 작업 진행하게. 네. 그래서 1, 2주 정도만 있다 연락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정산을 해줬대요. 현금으로. 그래서 똘비는 그래 뭐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하고 본인의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1, 2주 정도가 지났는데 그 땅 주인이 연락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근데 여기는 뭐 어떻게 잘 안 됐나 해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땅 주인한테 연락을 해봤대요. 근데 한 여자가 받더래요. 그래서 누구시냐 했더니 그 땅 주인 전처라는 거예요. 네. 전처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무슨 일로 전화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틀 전에 이 사람 죽어서 지금 상치되고 있으니까 오실 거면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받았대요. 똘비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멍해진 거죠. 며칠 전까지 얼굴 보고 있던 사람이 죽었다니까 갑자기. 그래서 이게 근데 내가 장례식장을 가는 게 맞나?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또 며칠 전에 같이 동거래도 하고 얼굴도 본 사람인데 그래 한번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장례식장을 간 거예요. 똘비가. 근데 장례식장 들어가면은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상을 치르잖아요. 근데 그 땅 주인 방으로 향하는데 네. 그 입구에 보면은 그 사진 같은 게 하나 있고 상주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 영정 사진을 봤는데 어디서 본 얼굴이 있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누구지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넷째 날 자기한테 물어봤던 그 무당 있잖아요. 그 무당이더래요. 네. 영정 사진이. 그래서 이 사람도 잘못됐나?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방이 달라요 또. 그래서 같이 어떻게 잘못된 건가? 해가지고 희한한 일이 있네 하고는 땅 주인 그 상으로 간 거예요. 예.
가가지고 조문 드리고 전초로 보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별로 슬퍼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대요. 뭐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전처한테 땅 주인 이야기를 좀 듣게 된 거예요. 이혼한 지는 한 10년 좀 넘었고 슬아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혼자 연 끊고 외국에서 혼자 살고 있고 근데 이혼은 했는데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대요. 근데 여기서 전처가 땅 주인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부터 땅 주인의 시점인데 땅 주인은 어려서부터 좀 돈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예. 쭉 돈이 좀 많았대요. 그냥 갑부까지는 아니지만 넉넉한 형편이었는데 조금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고 쉬고 있는데 별장 같은 게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해가지고 땅을 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다가 괜찮은 땅 자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웬 3층짜리 폐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니까 건축사무소에 맡겨서 청에 신고도 하고 허가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지났고 철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부르는 크레인마다 죄다 고장이 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불렀던 사람은 포크레인을 옥상으로 올리다가 크레인에서 떨어졌대요. 포크레인이. 그래가지고 장비도 작살나고 예. 사람도 좀 많이 다쳤대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똘비한테 의뢰를 한 건데 그게 그 지역에서는 거기가 좀 소문이 나가지고 하라고 해도 안 오더래요. 기사들이.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알아보다가 그나마 좀 가까운 지역에 있던 똘비를 알게 된 거고 의뢰를 한 건데 좀 찜찜한 감이 있어가지고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무당을 같이 부른 거예요. 똘비가 오는 첫날. 근데 좀 처음에 누구랑 막 다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당이었는데 여기 절대 밀면 안 된다. 경고하는데 그냥 둬라. 제발 그냥 둬라. 큰 사고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투더니 땅 주인은 그냥 철거를 강행한 거죠. 이 무당을 보내고. 둘째 날에 인부들이 좀 다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 당집에 찾아가느라고 현장을 못 갔고 무당한테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여기 현장을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넷째 날 무당이 같이 나온 거죠. 현장으로. 근데 무당이 현장을 딱 보자마자 누가 악마를 불러놨다고 이건 내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건데 거기서 똘비한테 4일치 포크레인비 정산해주고 땅 주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근처 상점이나 민가들을 좀 돌면서 어르신분들한테 좀 저 건물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 좀 물어보고 다녔대요. 근데 웃긴 게 진짜 돈지 몇 시간도 안 돼서 하루 만에 답이 나왔는데 이 답이 뭐냐면은 이 건물이 70년대 말에 지어진 건물인데 여기서 사람 한 명이 죽었대요. 사고로. 근데 그 이후로 뭐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폐건물로 이제 좀 남은 상태였는데 90년대 초반쯤에 예전이죠. 이 건물에 악마 숭배자라는 집단이 악마를 섬기던 곳이래요. 여기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악마 숭배자들이 건물에서 제물을 바친다고 노숙인 한 명을 납치해다가 어떻게 해한 거예요. 거기서. 그 뒤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면서 그대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된 곳이었는데 여기까지가 땅 주인이 전처한테 해준 말이래요. 여기까지가. 예. 근데 이 얘기를 해준 다음날 그 건물에서 무당이랑 같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건데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거기 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하셨던 분이 현장에 공구를 하나 놓고 와가지고 부랴부랴 가가지고 갖고 오는데 그 인부분이 발견을 한 거예요. 땅 주인은 배에 칼을 맞았고 어이구야. 그래서 과다출혈로 그렇게 됐고 무당은 뒷머리가 찢었대요. 두개골이라고 하죠. 그게 찢었대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쓰러져서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대충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궁금한 거는 그 두 사람이 그 건물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게 왜 어떻게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처도 모르고 똘비도 모르고 그 인부도 모르고. 근데 그 이유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뒤에 이야기는 더 듣지는 못했는데 사람이 추측이란 걸 해보잖아요. 네. 아마 추측하기로는 땅 주인이 가능은 한데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무당한테 내가 돈을 좀 많이 주겠다 해서 꼬셔가지고 안에서 뭔가 이제 의식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의식을 하다가 역으로 맞은 거죠. 악마한테. 아니면은 그 노숙인이 악귀가 됐다든지 해서 그 역으로 맞아서 홀려가지고 뭐 두 사람이 치고받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경찰 입장은 아니고 그 뒤로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은 거는 없어가지고 여기서 끝은 나는데 지금은 여기가 철거를 했대요. 완전히. 네. 근데 이쪽 마을이라고 해야겠죠.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 터가 좀 굉장히 유명하대요. 오, 그래요? 악마 나온다고. 예. 거기 있으면 악마가 사람 잡아먹는다고. 귀신도 실제로 아니고, 이제 악마한테 홀려가지고 죽은 것까진 아니지만 잘못된 사람이 몇 명 있대요. 네. 그곳에서.
아직도 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야, 이거 좀 악마가 유명한- 홀리는 땅이네. 네, 악마터라고 좀 유명하다고 해요, 그 땅이. 예. 뭐 스펙타클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좀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현장 소장님께 이야기 들은 대로 바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근데 진수바리님 이야기도 너무 유니크해가지고. 이거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직업괴담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그쵸? 있겠죠. 왜냐면 그 직업에서 겪은 일들이니까. 네, 와, 진수바리님 오늘 이거 뭐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돼? 악마가 홀리는 땅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아까 뭐 악마의 터? 악마터? 야, 뭐 제목 악마의 여러 터? 개 나오네. 아, 그 야무지게 잘 지어봐서 또 이야기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수바리님 보내기가 아쉽네. 다음에 뵈긴 뵐 거지만 네. 보내기가 아쉬워가지고 노래 한 곡 하실래요? 아니, 음색이 워낙 좋으시니까 또 여심을 사로잡았더라고요, 보니까. 아유 정말 과찬입니다. 그렇게 제가 방송하기 전에도 훔치지 말라고 했건만 왜 이렇게 여심을 훔치세요? 알겠습니다. 훔치신 건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수바리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악마가 홀리는 땅, 터, 악마터 이런 거 자체가 섬뜩하네. 거기서는 막 귀신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악마가 홀리고 악마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또 섬뜩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수바리님에게 여심을 뺏기신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